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 중에 첫 번째는 미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러 반응 중에 일단 무언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 그에 따라서 뭐 자금 집행, 부동산 산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게 다들 좀 약해지는 거겠죠. 약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핵심 소매 판매인데요.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매 판매 지표도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소매 판매가 4개월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유지가 되면 일단 뭐 기업들 이익에 긍정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일단 뭐 침체하고는 지난번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여러가지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달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이 많은데, 말은 어찌되었든 간에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채권을 사는 해외 자금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사실 시장 상황이 어찌 되어도 미국의 금리가 높고 경제가 GDP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으로의 장기 채권 매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마트 위주의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3주째 계속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소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괴리라고 봐야 되겠죠. 주택과 차량 위주로 주로 집중되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 위주의 뭐 소매 판매가 이 정도 유지되면 침체도 역시 침체가 없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침체가 없어지니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담보대출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7% 이상 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장에 하락 압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침체가 없으니까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여타 모든 부분에 물가 하락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심리도 확 꺾인 거죠. 다음으로 건축 허가 건수인데, 장기물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홈빌더들이 주택 건축 신청 건수도 그렇고 정부에서 이슈하는 것도 그렇고 주택 건축 증가의 상승세가 거의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생산 지표인데요. 소비는 지속되고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를 껴안고 가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인지 생산을 많이 줄였고, 그 와중에 계속 재고가 감소하다 보니 산업 생산이 좀 증가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는 벌써 거의 1년 반째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죠. 지금 따라서 모든 지표에 금리 상승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물가라든지 전방위적인 물가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에도 벌써 반영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연준의 재무제표인데 고점 대비로 8천억 달러. 지난달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연준 재무제표 뭐 이렇게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무부에서 돈 쓰고 있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통화량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지표인 30년물 장기금물 채권금리입니다. 지금 재무부라든지 이런 쪽을 봐도 30년 정도 되는 장기물 입찰은 이제 지난주가 마지막이었고요. 앞으로는 향후 발표로 이제 예정입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워낙에 급등하니까 재무부에서 일부러 좀 계획을 장기물 발행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소폭 하락하며 주 단위로 보면 좀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소폭 하락하며 마감한 듯 싶습니다. 월초보다 아주 4.1을 찍고 4.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을 통해 보면 2년물은 연준의 다음 달 연준에서 금리 인상 거의 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시장의 주류이기 때문에 거의 오히려 거의 뭐 약간 0.05 정도 이건 뭐 거의 횡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장기물이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단기물도 아니죠. 2년물은 거의 정책금리 채권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물금리 그러니까 즉 장기물이 급등을 하면 결국 침체가 올 것으로 다들 보게 되는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베어 랠리로 보고 베어 마켓 랠리로 보고 여전히 침체로 들어갈 거라고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쨌거나 시나리오를 보면 침체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물이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주는 횡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도 시장을 흔들만한 장기물 입찰도 없고요. 재무부가 또 뒤로 계속 연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나스닥은 고점 대비로 거의 8% 하락했습니다. 상품은 반등, 부동산도 횡보, 서비스도 횡보하면서 인플레 요인은 거의 횡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는 뭐 거의 현상 유지나 소폭 반등하는 정도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침체가 거의 없을 거로 보는 시장의 전망이 맞아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과 같은 큰 폭의 금리 역전 현상은 유지되기가 힘들죠. 그러면 당연히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물 뭐 10년이라든지 30년물이라든지 이런 쪽 장기물 채권과 2년물 채권의 역전은 침체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큰 폭의 스프레드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2년물은 당연히 조금 내려오고 장기물은 상승하면서 이런 쪽 시장이 나가게 되겠죠. 만약 침체가 온다면 금리가 지금처럼 장기물이 급등을 해서 인플레이션도 죽고 금리는 하락으로 돌아가게 되면 2년물은 내려오고 장기물은 또 급락하게 되니까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지금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결국 뭐 침체가 있든 없든 시장은 거의 고점이고 가치로도 거의 고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택매매지표 PMI가 발표되고요. PMI 등의 선행지표는 이제 반등이 예측이 됩니다. 산업생산이 인더스트리얼 그쪽에서 좀 늘어났거든요. 채무부는 장기물 발행 일시 중지했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시장 움직임은 횡보가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퇴직연금은 거의 100%
주식 비중은 벌써 한 달 전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퇴직연금 쪽은요. 추천해드리는 게 퇴직연금은 지금 다 정기예금 아니면 MMF입니다. 주요 ETF는 이제 시주항의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긴 줄였지만 은행 지수랑 배당 쪽, 다오의 배당 쪽을 가지고는 있는데 소폭 다 하락한 상황입니다. MMF도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추천 포트폴리오는 대충 지금 현상 보여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번 주는 횡보를 예측하면서 시장의 포트폴리오 실제 매매는 또 뭐 어떤 인버스나 이런 쪽의 기준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